이 삶의 기본이 되는 공간 어디일까요? 주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주거 중에서는 가장 우리 주거의 취약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청년들이 집이 없고 또는 고가의 월세 부담 때문에 비싸죠. 집값의 부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면 그것이 부모님들의 걱정이거든요. 그런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기본 조례이고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고 또 청년들이 주택만 공급한다고 해서 잠자리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의 주택 공급에는 일자리, 놀자리,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함께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일자리를 그곳에서 창출할 수 있는 곳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화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거든요. 그 협업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소통 공간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청년들이 이제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또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서로의 개인 국립 공간에서 또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청년주거 기본조례이고 이런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택도 공급하지만 청년들이 삶을 계속해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청년주거 기본조례입니다. 청년주거의 기본적인 공급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월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급에 대한 관련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00% 자기가 월세를 내게 되면 서울시의 보조는 얼마가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자기 부담과 또 보조 경비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청년주거 포탈에 들어오면 그런 자세한 자기 조건에 맞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 앞에 말씀하신 빈집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청년주거 네. 기본조례에 해당된 공급 유형이에요. 역세권 청년주택, 빈집, 그다음에 요즘 잘 알고 있는 행복주택 그런 모든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유형의 이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총괄, 완결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의 취약계층들, 또 소외된 이웃들, 사회복지시설에서 탈시설이라는 기관에서 공간에 자기 독립된 주거가 아니라 시설이라는 곳에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보호받는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지역으로 들어와서 마을에서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구에 사회복지사가 거주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립을 지원하게 되고 또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주고 주변의 마을에 보면은 사회복지관도 있고 다양한 사회 경제 활동하시는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립과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주택을 통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기능입니다. 이 주거 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또 자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예요. 내가 정말 편하게 쉬는데 내가 조금 더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지원주택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뭐 네. 폐가에 그냥 네, 무허가로 네. 거주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지금 그렇죠. 조례인 거죠? 네, 비주택 주거라고 합니다. 사실 고시원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비주택이죠. 판자촌이라고 하는 옛날에 판자 쪽으로 집을 저고 집단으로 어려운 분들이 살기도 칸막이만 하고, 이렇게 네, 써놓고, 그리고 네. 어떤 곳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한쪽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지원주택에 들어오셔서 살다 보면 일반인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정 활동에는 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구로의 들어볼까요? 아들. 네. 불의 아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고 또 이러한 재난 환경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민생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가운데 빨리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구로선이 확정됐습니다. 고척동, 개봉일동, 수궁동, 온수동, 항동을 잇는 신구로선이 지역 내에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수역은 1호선, 7호선, 또 신구로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온수역에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더 활력 있는 도시로 서울의 시작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류이동의 골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의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아트테리온 사업,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로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생 공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된 경제가 서울시의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더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로의 아들로 구로 시민들의 든든한 시의원으로 구로 주민들의 발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로에서 살아가고 서울시에서 좀 더 미래에 안정된 꿈을 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